이번에는 여당 얘기도 좀 잠깐 하겠습니다. 여당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일단 뭐 슈퍼 6회에서 1차 슈퍼 6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51.09%를 얻었어요. 그래서 계속 과반을 얻었는데 아마 이낙연도 31.08%. 그러니까 30%를 넘겼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그래도 면피는 했지 않느냐. 뭔가 반전의 모멘텀은 좀 잡았지 않느냐.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저도 이게 그 손자병법에도 이제 그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. 예. 지피지기.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. 이게 100점 불태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그 예선용이 아니다. 나는 예선에서는 이게 그 다 우리 편이니까 본선용이다. 제가 방송할 때도 매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부터 면밀하게 있고 자료들 축적하면서 저도 이게 하나하나 파일을 쌓아놔야 되잖아. 그러게 또 본선에 싸우니까 오늘 이제 그 또 일산대교라든지 대장동 있잖아요. 예. 이런 데 의혹은 한번 이게 우리가 캐봐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면서 이 자료를 계속 수집해놔야 되고 앞으로 뭐 저는 호남의 선택이 남아있지만 어떻게 되든 간에 뭐 본선이 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요. 결선을 갈까요? 예, 왜냐하면 이게 호남은 항상 전략적으로 될 사람 밀어주는 분위기였어요. 예, 그렇죠. 본선 경쟁력. 따라서 저는 이제 그 호남에서 게임 끝나지 않을까. 이재명. 예. 앞으로 이재명이 돼서 제대로 연구해야 된다. 이래 봅니다. 25, 26일 호남 경선이 있는데 여기서도 뒤집혀질 가능성은 없고 여기서 과반 얻어버리면은 뭐 결선 갈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으로 야권은 1차 슈퍼 6를 통해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새롭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인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의혹사건도 사실은 의혹사건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번에 이제 터져 나온 게 대장동 그 개발 의혹이에요.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? 대장동 성남의 그 대장동 있잖아요. 예. 이게 한번 이재명이를 한번 죽일 뻔했죠. 이미 옛날에 그 선거 때 대장동 있잖아. 예. 그때 그 대장동의 개발이익 성남에서 5,500억 있잖아요. 네. 5,500을 성남시에 이미 확보했다. 이래가지고 이게 허위사실 유포돼가지고 재판까지 붙었죠. 예. 근데 그때는 확보가 아직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. 예. 앞으로 된다는 뜻이지. 예. 근데 미리 확보한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. 예. 근데 그게 어떻게 무혐의 돼가지고. 그게 무혐의가 됐죠. 그때는 이게 어떻게 뭐 기사에 생해가지고 살아났는데 이번에 의혹은요.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. 이번에. 일단 이게 대장동 개발이 뭐냐. 성남의 그 대장동에 27만 8천 평. 네, 상당히 27만. 크더라고요. 와, 27만 평이니까. 그럼 여기 아파트가 5,900세 가구. 아니, 큰 개발이. 예, 5,900세대니까. 예, 엄청나게 큰 이게 개발. 총 개발이 1조 1,500억. 1조 1,500억. 이게 그린벨트를 갖다가 해제해가지고 엄청나게 5,900세대를 짓는 1조가 넘는 엄청난 사업이죠. 그렇죠. 자, 근데 문제는 이게 그때 이재명이가 계속 떠든 게 야, 앞으로 이게 이런 거는 투기꾼 이런 데게 이익이 가면 안 되고 모든 이게 개발 이익을 성남이 환수해가지고 공익에 돌려줘야 된다. 시민들한테. 계속 그 이야기를 했죠. 예. 근데 이게 그 이후에 바뀌었어요. 그 이후에 이제 성남하고요. 예. 그 다음에 민간인하고 합자로 간 거예요. 합자로. 그럼 이게 성남에는 이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잖아.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고, 그 다음에 그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인 거예요. 네. 이게 이제 문제인데, 민간 사업자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합작을 해가지고 특수목적 법인을 하나 만든 거죠. 예, 예. 이게 그 성남의 뜰입니다. 성남의 뜰. 성남의 뜰. 이래가 특수목적법이 SPC라 그러죠. 예. 이런 목적을 법인 하나 만드는 거예요. 여기서 이게 사업하는데, 근데 문제는 결론부터 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요. 배당을 받아올 거 아니에요. 사업하면. 그렇죠.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9년에 그 1,800억 이때는 좀 많이 받았어요. 예. 2019년에 1,820억. 근데 작년 2000년에는 배당이 없었고 올해 8억.
이게 왜 올해 이렇게 줄어들어 볼죠? 그러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이게 1,820억에 올해 8억 여기 다죠. 예. 근데 이 민간 사업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 민간 사업자가 이제 그 지분을 갖다가 14%를 들고 있는데 14%. 예. 이 회사 이름이 이제 그 화천대유. 예. 이름이 특이하죠. 그러네요. 화 불화자 하늘천. 하늘천 클대 이슬유 화천대유. 요게 그 이재명이 하고 인터뷰도 하고 친한 언론인이 100% 가지고 있는 조그만 회사였어요. 화천대유가. 뭐 5천만 원인가 5천만 자본금으로 원짜리. 시작했다면서요. 이 조그만 회사가요.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3년 동안 받은 게요. 577억. 완전히 대박을 터뜨렸네요. 이게 말이 됩니까? 아니 시민들한테 다 환수한다 했잖아. 예. 근데 화천대유 예. 이런 게 그 회사가 3년간 이게 577억을 민간 사업자 가져갔다면 조그만 회사가 예. 이게 일단 개발 사업자의 프레임이 잘못된 거고요. 근데 문제는 이 화천대유 그럼 이게 그 언론인 출신 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예. 이 사람이 과연 이게 이재명하고 어떤 친분이 있는지 어떤 경위로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많이 배당을 받아갔는지 이 부분을 이게 저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고 얼마 전까지도 기자로 그대로 그렇게 언론인으로 있었다면서요. 그래서 지금 언론인으로 있으면서 또 압력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에. 그러니까 결국에 그 장성민 의원이잖아 우리 대선 주자. 예. 장성민 의원이 외치는 게 있잖아. 이 화천대유는 누구 회사입니까? 바로 이게 다스는 누구 겁니까? MB 그러네요. 겁니까? 이것처럼 화천대유가 실제 소유자가 이재명이 아니냐? 누구 거냐? 이걸 이게 밝히라고 장성민 의원이 후보 있잖아. 예. 계속 이게 그 지금 외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 제가 봐도 이런 게 5천만 원짜리 언론인 출신이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. 예. 부동산에 아무 그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보도된 것 보면 2014년 7월에 이재명 시장하고 인터뷰를 했더구만요. 예. 그리고 이 작업이 시작된 게 이 개발이 시작된 게 2015년부터 아닙니까? 예. 그런데 그 뛰어들었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니까 뭔가 이 시장하고 묵계 같은 것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니 추측을 할 수가 있죠. 이재명은 이게 모든 게 투명하게 입찰해 가지고 뭐 예. 문제 없다. 자꾸 이게 허위 사실하면 이게 고소하겠다. 뭐 고소 대마왕 있잖아. 예. 아니 전부 이게 공개 입찰해도 우리가 이게 그 내부적으로 이게 누구한테 주의되겠다 하면 그게 어렵습니까? 우리가 이게 입찰은 쇼해도 예. 얼마든지 이게 여러 요건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특혜를 주 가지고 이게 입찰을 조작하는 게 한두 개입니까? 따라서 저는 아무 부동산의 경험도 없고 그렇잖아요. 예. 돈도 없고 이 사업들이 전부 대출받은 거거든요. 근데 이런 업체가 이 어마어마한 이권에 어떻게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,800억 가져왔는데 그러니까요. 577억을 50% 지분을 갖고 있는 도시개발은 1,800억인데, 야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.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주의 54% 들고 있고 이러는데 그 보통주 14% 들고 있거든요. 예. 14% 가지고 특수목적법이 성남에 따라서 507주에 받아온 거. 이 의혹은 반드시 규명해야 되고요.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장하는 거 보면은 장성민 후보라든가 화천대유 그 회사의 자회사가 천화동인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. 예. 거기에 뭐 이재명 지사의 뭐 아들인가 또 뭐 친인척이 근무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. 뭐 확인은 바로 안 이제 됐습니다. 그 장기표 후보. 어. 장기표 후보가 그러니까요. 이제 그 아들 의혹을 하는데 예. 그러면 이제 그 원래 이게 이 사업하다 보면 이게 그 뭐 펀드들 있잖아요. 예. 보통 이 자회사 뭐 1호, 2호, 3호 이렇게 있거든요. 그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이익 가져가잖아요. 예. 이 개발 사업할 때. 자, 그러면 이게 그 자회사가 이제 그 천화동인, 참 하늘천 불화는 똑같고 화천, 천화 거꾸로 하면 이게 천화, 같을 동자의 인자, 어질 인자 있잖아요. 회사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도 참 특이하네요. 무슨 그
괴 같은 데 나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? 이게 전부 이게 그 주역에 주역에 그 노는 그 64괴 예, 예. 주역에 그 노는 거고요. 그러네요. 화천 대유 이거는 뭐냐면 이게 그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넣는다. 야 이름이 무시무시합니다. 이재명이 같아. 이재명이 같네.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넣는다. 예. 이런 거고요. 그다음에 그 천화동인 있잖아. 예. 천화동인은 마음먹은 일을 여러 사람 도움으로 성취할 수 있다. 예.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. 이것도 예를 들어. 이재명 뭐 대통령 되겠다는 그런 뜻하고 똑같네요. 그래서 이제 그 대자하고 동자하고 대동세상.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. 대동세상은 원래 공자가 말한 이상향이거든. 유토피아. 대동세상. 근데 대자하고 동자가 온 거는 맞죠. 이재명의 아주 핵심 캐치프레이즈가 대동세상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걸 네. 지금 전면에 안 내세워서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기본소득만 알지만 전체 큰 캐치프레이즈는 대동세상이란 말이에요. 그게 이제 그 뭐 공상적 사회주의. 예. 그 공산주의 유토피아죠. 유토피아. 근데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에서 이 대동 여기서 딴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그런 추측이 나올 만도. 추측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말했잖아요. 이재명 회사 아니냐. 네.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 이 말이 나올 만도 하네요. 그러니까. 그 아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? 그러니까 천화동인에 예. 이 천화동인 1호 펀드에 직원이 5명밖에 없어요. 직원이 5명밖에 없어. 아까 이제 그 화천대유라고 아까 577억 벌은 거 있잖아. 예. 여기는 직원이 16명이야. 화천대유는 16명의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자회사 있잖아. 예. 자회사 천화동인은 직원이 5명밖에 없는데 이재명의 아들이 그 직원이 6명 있는 듯 한다 그랬거든. 아 그래요? 직원이. 그럼 좀 이상하네. 근데 왜 안 밝히느냐 말이에요. 예. 아니 이재명 아들이 어느 회사 다니는 게 이게 왜 비밀이 돼야 됩니까? 그건 무슨 비밀이에요, 그게? 옛날에 그 이낙연이 동생 있잖아. 예. 그 동생이 삼부토건인가? 그게 그 대표로 뭐 갔잖아요. 예. 이낙연 동생이. 그다음에 옛날에 뭐 문재인 처남도 어디 뭐 선장인가 어디 뭐 SM 뭐 예, 그- 그룹에 예. 있었잖아요. 예.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대선 주자나 대통령의 아들 딸이라면 하다못해 문준용이는 완전히 그냥 우리 외국에 가서는 하도 못 따고 국내에서는 이게 싹쓸이하고 있잖아. 예. 이번에 또 하나 청주 거 하나 묻잖아. 국내 거는 싹쓸이하고 있잖아. 세계적인 아티스트라는데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국내 세금만 빼먹고 있어. 자기 근데- 분수네. 근데 제 말은 이건 이게 정말- 이재명의 아들이 어디 근무하는 거 있잖아. 이거는 이게 기자들이 달라붙어야 됩니다. 왜 안 달라붙지? 아니 아들이 어디 근무하는지가 알아야죠. 예. 문재인이 사회 보세요. 문재인 사회 그 게임 뭐 토리 게임 해가지고 온갖 이게 연루 의혹이 그 돈 빼먹은 게 얼마입니까? 이런 거야말로 국민의힘이 달라들어야 합니다. 달라들어야 됩니다. 저는 이제 그 곽상도 의원이나 좀 그런 하는 분들이 달라들면 금방 알 수 있어요. 아 이재명이 직계 아들이 어디 근무하는지도 모른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럼 이게 어느 회사에 특혜가 가는지. 이런 의혹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당이 달라들고 후보들이 그 넣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이래가지고 이걸 가장 유력 경쟁 후보 아닙니까? 상대 후보 뭐 이런 것을 밝혀내가지고 지명상을 가해야죠. 아 그럼요. 이런 데는 이게 아무도 관심이 없어. 자기끼리 싸운다고. 그러니까. 이걸 이게 당적도 없는 이게 저하고 박사님이 싸워야 됩니까? 지금 이게 이 정도 이게 전부 다 이게 그 장기표 그다음에 그 우리 장승민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고요. 앞으로 이게 대선 주자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. 관심을 가져가지고 자꾸 이게 그 화천대유 이 16명짜리 껍데기 회사가 577억을 가져갔다 요새. 그럼 이게 화천대유의 실제 회사 오너가 누군지 그럼 이게 어떤 경위로 이걸 땄는지 사건을 또 이게 왜 577억이 갔는지 이것도 이게 밝히고 그 자회사 있잖아요. 자회사도 이게 같은 회사거든요. 사무실이 똑같아요. 아까 제가 성남 도시개발공사하고 이제 그 화천대유가 특수목적법이 만들었다 했잖아. 거기 전부 다 판교의 사무실이 똑같아요. 그러니까 같은 회사고 자회사까지. 그래서 이제 또 이 의혹은- 아들까지도 근무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과연 화천대유 실소유주는 누구냐 이 얘기가 나올 만도 하잖아요. 그럼요. 예. 따라서 이게 뭐 김어준 표현을 제가 실어서 김어준에는 냄새가 난다고 자꾸 하지만 제가 보기에 더 나아가서 이게 악취가 진동합니다. 악취가. 옛날에 이미 그 또 기소대가 재판도 한 받았잖아요. 무혐의 받았지만 이 부분 있잖아요. 대장동 개발. 이거는 1조가 넘는 엄청난 사업인데
여기에 아무런 그게 성남시에 그게 없을까? 이 부분에 두고두고 깊이 파야 된다. 이래 봅니다. 사실은 이재명 지사는 그 옵티머스 사업권 있지 않습니까? 네. 최동욱 전 검찰총장까지 나섰던 내가 그 이름을 깜빡 잊어버렸는데 무슨 개발 사업 거기에도 지금 의혹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최동욱이가 와서 로비하니까 금방 허가 내줘 버렸던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것도 있는데 최근은 지금 일산대교를 가지고 국민연금하고 지금 세게 붙었잖아요. 이것도 지금 논란이에요.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이 소송 안 들어가면 배임이고요. 예. 저는 이재명이 우리 그 해방 이후에 처음입니다. 이런 이제 민자유치 사업 있잖아. 민자유치 사업. 일산대교가 이제 그 처음에는 그 5개 민간 대림산업, 현대건설, 대우건설, 예. 금호건설 이쪽에 하다가 국민연금이 인수를 했죠. 예. 그러면 이게 국민연금이 앞으로 이게 벌 기대 수익이 있잖아요. 예. 기대 수익이 그 7천억이 넘어요. 엄청나더구만요. 예. 7천억이. 예. 자,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쪽에 이거 표 좀 얻으려고 뭐 자기에게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경기도민이 1,300~1,400만이죠. 예. 근데 이 대교 주로 쓰는 거는 15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고양이나 김포지구 있잖아. 경기도에 15%가 쓰고요. 이런 식으로 이게 교통 기본권 하면 그럼 이게 서울에 남산 터널은 왜 돈 받습니까? 저 우면동 터널도 돈 받잖아요. 그러니까요. 전부 이게 그러면 앞으로 돈 받는 건 다 없애야지. 교통 기본권이면 이게 경기도면 교통 기본권이 있고 그럼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? 이런 게 민자 유치를 갖다가 강제로 수용해 버리는 거 이게 공익 처분이에요. 예. 공익 처분을 했죠. 공익 처분 이게 우리나라 최초입니다. 근데 얼마 주고 보상금 이게 2천만 원, 2천억. 2천억이죠. 그러니까 2천억 던져주고 5천억 너 포기해. 국민연금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당의 유력 대권 주자니까 말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.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 국민연금이 그냥 찬성했다고 다 잡아였잖아. 그때 예. 기금운용본부장하고 장관까지 문영표 잡아였잖아요. 저는 그때는 이게 국민연금이 피해본 게 없어요. 우리나라 기관들 99%가 합병에 찬성했단 말이에요. 예. 근데 그때 국민연금을 다 잡아였고 이번에 국민연금은 5천억. 이게 바로 국민 전체 돈입니다. 국민 전체 돈이니까 저는 이게 5천억에 대해서 소송 들어간다 하지. 소송 안 들어가거나 만약에 인정하면 이거는 배임이다. 이재명하고 연금의 공범이다.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. 어쨌든 지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애들까지도 다 알 정도가 됐는데 이 대장동 의혹 사건이라든가 일산대교 문제 또 옵티머스 관련 그런 사업권 내준 문제 여러 가지 또 성남 FC 그 후원금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것도 지금 161억인가 이렇게 되잖아요. 이런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이 지금 잇따라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라든가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있지만 특히 이런 의혹 사건은 국민의힘 제1야당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추겨 들고 나서야 할 사건이고 본선에서 가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착착착 수집해가지고 이쪽에 후보를 지원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그게 바로 이제 그 이준석 체제 자꾸 제가 비판 아니지만 예. 이준석에게 그 싸워야 될 대상을 대화를 나누고 전부 이게 윤석열하고만 싸우지 저 좌파하고 싸울 줄은 모르는 거고요. 그 며칠 전에 이재명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. 뭐냐면 이게 나는 평생 한 톨의 먼지도 없이 살아왔다. 그 다음에 그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. 야, 이재명, 제가 한번 물어보고, 이재명. 너 한 점에 한 톨의 먼지도 없이 살아왔는데 전과 4개는 뭐냐 말이야. 전과 음주 전과, 그 다음에 검사 자격 사칭, 그 다음에 특수공무방해,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. 그럼 이거는 한 톨의 먼지도 아니냐 말이야. 이것도 이게 문제고요. 한 점이 없대, 부끄러움이. 야, 너게 점이 있는지 몸이 없는지 몸 검사를 해봐야지. 그 다음에 점이 있다면 점을 뺐는지. 이거 서울대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, 삼성의료원에 가 검사받아라 이거예요. 그렇죠. 점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 말이에요. 자기는 한 점이 없다며. 부끄러움이. 따라서 저는 이재명의 그 몸에 점이 있는지, 어떻게 뺐는지, 이 부분도 이번 법원에 김부선 있잖아요.
철저하게 다시 검증해야 된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참 이재명을 둘러싸고 수없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은 진짜 본선에 가면은 다 드러날 걸로 봅니다. 또 뭐 국민의힘이나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도 이런 점에 유념을 해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? 어쨌든 참 말썽이 많은 사람입니다. 제가 여기 가장 아쉬운 게 윤희숙 의원 있잖아. 예. 윤희숙 의원이 있어야지 주공격수로 나서는데 그런데. 앞으로 그 이재명이 돼서 제대로 킬러들을 육성해야 된다. 이렇게 봅니다.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